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베테랑 배우 중 한 명인 최불암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그가 경력의 절정에 달했던 1775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1940년 6월 15일 대한민국 인천에서 태어난 최불암은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으며 교사였던 아버지는 그에게 정직과 헌신에 대한 가장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상실은 그에게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는데 특히 그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교훈에 대한 고마움을 아직 온전히 표현하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2018년 TV 동물농장 인터뷰에서 그는 목이 메어 몇 주 동안 울었다고 말하며 아버지 사진을 움켜쥐고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자책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거둔 가장 큰 성공, 예를 들어 경찰청장에서의 상징적인 역할이나 국민 내레이터라는 직함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그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삶에서 또 다른 슬픔은 연예계의 압박 속에서 무력감을 느꼈던 때였으며 특히 한국의 군사 독자의 시절에 자신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비판을 받았을 때였다. 그는 항상 직업적 윤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대중과 언론의 판단 때문에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그의 차분한 외모와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져 있었지만 예술과 가족을 위해 살았던 예술가였지만 상실과 오해의 상처도 안고 있는 그를 형성했습니다. 최불암은 60년이 넘는 경력 동안 배우, 진행자, 문화 아이콘으로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20세의 나이로 1960년 영화 표류 이야기에서 조연을 맡으며 배우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재능은 금세 주목받았고 1967년 TBC 드라마 라스트 크라운 프린스에서 주연을 맡아 TV 데뷔를 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전설로 만든 역할은 1971년부터 1989년까지 18년간 880회가 넘는 MBC 탐정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박일도를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시청률 70%라는 기록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시청자들의 눈에 그를 정의와 힘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국가감독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직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불암의 성공은 경감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1992년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헌신적인 아버지 역을 맡았고 2014년 사극 전원일기에서 태조 왕건 역을 맡아 꾸준히 활약했다. 그는 또한 영화계에도 진출하여 바보들의 행진 1775과 최후의 증인 1880에서 기억에 남는 역할을 맡았으며 심오한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으로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연기 활동 외에도 2001년부터 SBS TV 동물농장의 베테랑 진행자로 활동해왔으며 이 프로그램은 진솔하고 유머러스한 내레이션으로 꾸준한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1978년 AMBC 연기대상 대상, 1998년 옥관문화훈장, 2019년 SBC 연예대상 평생공로상 등 권위 있는 상을 다수 수상하며 올라운드 아티스트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에는 군사정권의 선전 영화로 여겨지는 영화 장군의 코수염 1978 등에 출연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은 단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판단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는 1985년에 독립영화를 제작하려 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많은 투자를 잃은 것입니다. 1990년대 한류 열풍이 젊은 배우들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했을 당시 그는 구식 배우로 여겨졌고 일부 감독들은 그가 현대적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캐스팅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그는 1990년대 후반에 연기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한양대학교에서 연극을 전공하며 진행과 강의에 집중했습니다. 최불암은 실패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면서 종종 눈물을 흘렸다. 전원일기에서 태조 왕건 역을 준비할 때 그는 수개월 동안 역사 연구를 했고 지쳐서 연습실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 역할의 무게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2020년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혼자 앉아 옛날 수사반장을 다시 보면서 울기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시청자들이 자신을 아직 기억하고 있을까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2001년 그는 TV 동물농장의 진행을 시작하면서 드라마 배우가 리얼리티 쇼의 진행을 맡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일하며 동물과 청중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이 쇼가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젊은 시청자의 감사 편지를 받았을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눈물은 그의 헌신에 대한 증거이며 그를 의심스러운 배우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랑받는 아이콘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최불암은 무대의 주목을 넘어선 업적을 남기고자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정직과 근면의 가치를 젊은 세대에게 고취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의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검사 박일도 역을 맡아 수백만 시청자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한양대학교에서 강의하며 이병헌, 김태희 등 젊은 배우들을 양성한 것은 그가 신인 배우를 키우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학생들 중 다수는 그를 인생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칭호를 어떤 상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또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는 1980년부터 자선 활동에 참여하여 가난한 어린이와 노인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는 1990년부터 한국복지재단의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수십억 원의 기금을 모금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여에 대한 공로로 2015년에 국가나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2022년 TV 동물농장에 출연해 언젠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설립해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가진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쇼를 통해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입양하고 쇼핑하지 마세요. 와 같은 캠페인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최불암은 그녀의 경력 전반에 걸쳐 항상 다재다능한 예술가가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특별히 영화 산업에 대해 더 잘 이해할 목적으로 연출과 제작을 공부한 것은 아니다. 그는 또한 85세의 나이에 도전하기 위해 자신의 경력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진짜 악당 역할을 맡는 것을 꿈꿉니다. 그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징어 게임 2 2024에 카메오로 출연하는 등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자 합니다. 그는 배우는 결코 은퇴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자신의 예술을 위해 삶을 최대한 살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최불암은 모범적인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두 아들 최동비와 최동열이 연예계 밖의 길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명성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족을 자신이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예술, 가족, 사회를 위해 살았던 예술가로 기억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항상 좋은 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불암과 김민자는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오래가는 커플 중 하나로 1970년부터 반세기가 넘는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1968년 패션 디자이너였던 김민자가 의상팀과 함께 일하기 위해 감독님 촬영장에 왔을 때 만났습니다. 그는 2013년 힐링 캠프에서 그녀의 온화함과 지성에 감명을 받았으며 2년간 그녀를 쫓은 끝에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그녀에게 청혼했다고 밝혔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했지만 당시 언론에서는 이를 동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최동비 1972년생 와 최동열 1975년생입니다. 두 아들 모두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목받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오래 지속된 결혼 생활로 칭찬을 받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2020년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결혼 초기에는 바쁜 촬영 일정으로 인해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김민자가 아이들을 혼자 돌봐야 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녀가 긴 하루를 보낸 후 늦은 밤에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고 그녀가 당신은 그냥 일하세요. 저는 가족을 부양할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울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슬픈 일은 1980년대에 일부 타블로이드 신문에서 그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면서 그에 대한 거짓 소문이 퍼졌을 때였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이런 소문은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는 1985년 한 텔레비전 쇼에서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런 시련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김민자는 가계 재정 관리부터 자선사업 지원까지 늘 그를 뒷받침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2023년 TV 동물 농장에서 그녀를 대체할 수 없는 동반자라고 말했고 지금도 매일 아침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자신을 위해 있어준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불암은 여전히 김민자 씨를 자신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으로 여기고 있으며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사랑과 이해로 극복하도록 도와준 사람으로 여긴다. 그는 60년이 넘는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배우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김민자 씨의 재산은 2025년 기준으로 500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 사이로 추산됩니다. 그의 주요 수입원은 연기였으며 경감님의 한 회당 출연료는 최고조에 달했을 때 10,000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TV 동물 농장을 통해 연봉 20만 달러 정도로 상당한 돈을